자, 오늘의 시사평론,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. 예, 오늘 첫 번째 이슈는 한국산 인공태양 섭씨 1억도 30초간 유지 세계 기록입니다. 네. 자, 우리 연구진이 개발한 핵 융합 연구 장치인 K스타가 자, 섭씨 1억도의 초고온을 30초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, 자, 이 결과가 세계 최고 기록이라고 해요. 예, 맞습니다. 그 지난해 20초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세계 최장 시간 기록을 세운 건데요. 네. 핵융합 발전 상용화를 위해서는 300초 연속 운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2026년에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도 함께 밝혔습니다. 예. 특히 이 K스타를 우리가 인공태양이라고 부르는데요. 인공태양은 이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핵융합 반응을 이 지구에서 재현을 해서 그 열로 전기를 생산하자는 이 발상의 이 프로젝트입니다. 이 지구에서 태양과 똑같은 이런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섭씨 1억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요. 이 태양에선 이 수소가 높은 압력과 또 1,500만 도의 열에 의해 합쳐지면서 이 헬륨으로 변하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데요. 예. 하지만 지구에서는 그 정도 이 높은 압력의 재현이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그만큼 더 높은 온도인 섭씨 1억도 이상을 유지해야 이 수소 원소가 합쳐지는 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. 그렇다 보니까 1억도 이상의 초고온 상태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냐가 핵심인 건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30초를 이제는 기록을 한 거죠. 예. 그 최근에 미국, 또 유럽연합 EU, 또 러시아,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이 인공태양 연구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이게 좀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? 예, 인공태양 이제 다르게는 핵융합 발전인데요. 이 핵융합 발전의 주 원료는요 중수소와 리튬입니다. 그런데 이게 바닷물에서 이걸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사실상 원료가 무제한인 거고요. 거기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. 또 무엇보다 또 만들 수 있는 에너지량도 매우 큰데요. 예. 연료, 그러니까 인공태양으로 해서는 연료 1g의 힘이 석유 8톤과 맞먹는다는 겁니다. 결국 뭐 이제 에너지를 위해서는 이 인공태양 앞으로 이제 이 시장이 대단히 유망해지는 거죠. 예. 자,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한국형 인공태양인 이 K스타의 성공이 필수적으로 보이는데요.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두 번째 이슈는 뭔가요? 예, 다음 이슈는 감독관 실수로 수능 망쳐 수험생 호소입니다. 자, 지난주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른 한 수험생이 감독관 때문에 수능을 망쳤다면서 SNS로 피해를 호소하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, 자,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? 예, 해당 학생은 이 대구에 있는 이 상원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렀는데요. 1교시 국어시험 때 이 독서 지문을 읽으며 문제를 풀어가던 중에 이 감독관이 이 선택 과목부터 풀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. 이 학생은 1교시에는 이 선택 과목부터 풀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냥 문제를 풀었는데요. 그런데 이 감독관이 해당 학생을 쭉 지켜보면서 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거를 보고는 이 선택 과목부터 풀어야 된다면서 이 시험지를 집어들고 이 합법과 작문이라는 영역, 그러니까 합법과 작문이 선택 영역인데요. 이 영역이 있는 지문, 그러니까 9페이지로 그냥 넘겨버렸다는 겁니다. 당시 학생에 따르면 이 감독관의 행위가 너무 강압적이어서 순간 진짜 그런 규칙이 있는 줄 알고 이 감독관이 시키는 대로 문제를 풀었다는 건데요.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이 수능, 이 신경이 예민하고 긴장이 되는데 이런 일까지 당했으니 그때부터는 마음이 추스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러겠죠. 그런 강압적인 상황이 계속 머리에 맴돌며 이 멘탈이 무너졌고 이후 시험을 망쳤다는 거죠. 한마디로 감독관 때문에 이 페이스가 무너졌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. 그 학생이 그 4교시를 마친 후에 그 시험 본부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그 감독관의 대응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.
예, 어찌 보면 오직 수능 하루만 바라보고 고등학교 3년을 올인을 한 건데 이 학생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? 그런데 해당 감독관은 시험을 마친 후 사과 한마디 없이 이 시험지를 걷어갔고요. 이후 학생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고 묻자 어떤 걸 원하냐, 이 고소를 진행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실 건가요? 라면서 다소 이제 뻔뻔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. 아니 그런데 그 감독관의 말이 맞는 겁니까? 1교시 국어시험은 선택 과목부터 푸는 게 맞는지 이게 먼저 좀 체크가 돼야 할 것 같거든요. 예, 학생이 옳고 감독관이 틀렸습니다. 일단 해당 감독관이 시험 교시를 이제 착각을 한 건데요. 수능이 1교시 국어, 2교시 수학, 3교시 영어고 4교시는 한국사와 사회과학, 직업탐구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 4교시에서 이 한국사는 공통 과목이고요. 나머지 사회랑 과학, 직업탐구는 이 선택 과목입니다. 이 사회과학은 이 문이과 구별 없이 총 17개 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요. 직업탐구도 하나에서 2과목을 선택해 이제 치르면 되는데요. 그런데 이 4교시의 경우에는 선택 과목과 이 공통 과목의 풀이 순서가 다르면 아예 부정의가 돼버려서 이 불합격 처리가 돼버립니다. 그런데 이 감독관에 따르면 내가 뭐에 씌인 것처럼 4교시랑 헷갈렸다라고 해서 본인 스스로도 이제 실수를 인정을 하고 있고요.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할지 일단 궁금한데 일단 이 사건이 일어난 게 1교시 국어시험인데 1교시에도 선택 과목이 있긴 한 건가요? 예, 국어의 경우에는 이제 공통 문제가 한 75%고요. 나머지 25%는 언어와 매체 그리고 합법과 작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치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선택 과목은 있는 거죠. 하지만은 선택 과목과 공통 문제 중에 뭘 먼저 풀을지는 이제 규정이 없는 겁니다. 그런데 해당 감독관이 4교시랑 헷갈려서 이 선택 과목부터 풀라고 하면서 갑자기 합법과 작문으로 이제 페이지를 넘겨버린 거죠. 아니 이 수능 같은 시험은 뭐 아까 이승기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게 멘탈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게 시험 교실을 헷갈려서 그랬다는 게 이게 정말 황당하네요. 사실 수능같이 큰 시험은 아니지만 저도 좀 경험이 있는 게 대학에서 시험을 치는데 맨 앞에 앉았습니다. 근데 이 감독관이 한 자리에 있지 않고 계속 앞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집중이 정말 안 돼서 이 펜스가 깨진 적이 있는데 뭐 그거에 비하면 정말 이 수능은 훨씬 더 큰 시험인데 학생이 얼마나 놀라고 스트레스를 받았을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. 일단 그 교육청이 그 감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일단 이 감독관의 실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학생에 대한 그 구제는 가능할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생에 대한 구제 방법은 없습니다. 이 감독관의 실수에 대해서 징계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실수로 시험을 망치는 학생에 대해서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재시험과 같은 이런 구제는 어렵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고요. 이게 또 바뀔 가능성도 이제 없어 보입니다. 아니 그런데 참 불공평한 게 이 학생들은 실수로 뭐 선택 과목을 먼저 풀거나 아니면 뭐 깜빡하고 가방 안에 깜빡하고 스마트폰을 뒀다가 걸리면은 부정행위로 0점 처리가 되고 퇴실을 해야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학생의 실수에 대해서는 이토록 가혹한데 왜 그 감독관의 실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한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. 이거 어떻게 그 감독관이 그 학생을 책임지려고 할지 저도 화가 나네요. 그렇죠. 자, 아무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변호사님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